오늘은 프로들이 둔 최신 기보로 초반 판짜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더라도 최대한 애호가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이바둑은 할인배 결승 2국 김채영 8단의 흑번 최정구단의 100번 대국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보석이 등장했는데요. 열린 소목, 닫힌 소목의 두 칸 굳힘입니다. 그 프로들이 정말 많이 두고 있는 아주 쉽게 따라 둘 수 있는 보석 중 하나예요. 네, 이렇게 두어가면 보통 이제 우하 쪽을 걸쳐 가는데 취향 차이죠. 나를자로 걸쳐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받아주고 두 칸으로 벌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협공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를자로 걸쳤을 때는 흑에게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협공을 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켜서 굳혀서 받아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변화가 단순하게 흘러가는 걸 좋아한다, 또 두터운 진행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높게 걸치는 것을 좀 두는 기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정 구단은 이렇게 높게 걸쳤고, 이때는 정말 이렇게 붙여서 뻗는 정석이 거의 국룰처럼 정말 실속이 있고 단순하면서도 또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블루스팟 자리예요. 다른 곳보다도 월등히 또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런 식으로 눈목자 정도로 두어서 쉽게 이렇게 흙이 붙여서 뻗는 것이 정수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이런 식으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100으로. 그래서 좀 별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높게 걸쳐가면 그냥 단순하게 붙여 뻗는 정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실전이에요. 이어서 받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진행이죠. 이 형태만 놓고 보면 이게 과거 정석인데 또 인공지능 시대 대세인 두 칸 굳힘하고 좀 조화롭게 어울린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백도를 압박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자로 다가가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뒷문이 열리게 되는데 백이 추후에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를자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수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 갈 때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두었죠. 가운데 들어가면 붙여서 젖히고 한 점을 이제 희생하면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변 쪽으로 건너가는 진행을 많이 두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백이 두터운 형태를 갖추어서 오히려 흑은 실리를 챙겼지만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죠. 이렇게 되면 흑이 좀 실속이 생각보다는 그 두텀을 내준 거에 비해서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수는 붙이는 수로서 이렇게 백은 건너가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흑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에서 두텀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를자로 다가갔을 때는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가운데 들어가거나 또는 이선에 나를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런 데 붙여가는 자리가 좀 너무나 어려운 수죠. 늘어서 받아주면 이렇게 입구자로 갈라서 양분시켜서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백도 쉽게 둔다면은 젖히고 흑이 이제 따라서 젖혀야 되는데 2단을 젖혀서 건너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진행들이 그 정석 이후에 정석처럼 둘 수 있는 변화인데 너무 어렵죠. 붙여가는 수. 또 위로 젖혀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면 또 늘어서 이 싸움도 아주 복잡해요. 네, 그래서 거의 프로들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이 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프로들조차도.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두어졌을 때, 그러니까 추후에 그 백도를 추궁하는 그런 수법들에 있어서 이러한 들어가는 수 또는 나를자를 두어가는 수가 별로 유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들로 좀 변칙적인 행마를 좀 두어서 백을 공략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실전에 등장하는 4선에 높게 다가서는 수, 이 수가 등장했어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섰을 때 이 모양을 공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높게 다가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손을 뺐을 시에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 가운데를. 그러면 붙여서 건너가는 수가 일가번으로 떠오르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똑같이 건너갔을 때 원래는 기존의 흑돌이 3선에 놓여 있어서 4선에 느는 것까지가 백의 권리이자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이 할 곳이 없죠. 치받아도 건너가게 되면 흙 모양이 이렇게 아주 크게 자연스럽게, 또 돌이 하나가 젖혀져 있는 것과 늘어져 있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오히려 망하는 결과예요. 아주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손해를 보았죠. 거의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6대4 정도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선으로 이렇게 높게 다가가는 수의 의미는 가운데 침투를 해서 들어갔을 때 이 변화에 있어서 젖히고 건너가게 되면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 수는 좀 마치 실속이 없는, 당연히 이 뒷문이 열려있는 날일자로 다가서는 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4선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5선에 이렇게 가운데 정가운데를 침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으로는 이 침투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백 모양을 바로 지켜서 둡니다. 실전에 나왔는데요. 보통 부분적으로는 지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게 되면 흑은 4선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반면에 백은 중앙으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손해예요. 백이요. 그래서 둔다면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흙 모양을 부수면서 붙여서 젖혀갈 때 늘어서 지키는 것이 이 모양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벌써 가운데 들어가는 수를 방비했죠. 이어서 받아준다면 또 선수 잡아서 큰 곳을 가고, 가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건너가서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이 침입수를 방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붙이는 수가 정수인데, 그런데 여기서 귀에 응수타진으로 이렇게 한번 침투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수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프로들 바둑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최신 기보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수의 의도는 흑이 만약에 받아주면 귀에 사는 맛을 남겨놓고 당장 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변에 침투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붙여서 만약에 젖히면 똑같이 늘어서 받아주었을 때 귀에 사는 수가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구자를 두게 되면 이제 이쪽을 받더라도 끼어 이어서 이제 귀를 막아서 크게 살게 되고요. 보통은 이곳을 찝어서 두는데, 그러면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수를 내는 것이 남아있죠. 귀를 한번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만약 단수 치고 둔다면 귀에 이 자리에 막히게 되어서 흑이 중복입니다. 백을 좀 크게 살려주는 결과고요. 그래서 이 형태 나오면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자를 호구를 쳐서 둔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배석에 따라서 호구를 넓게 젖혀가면서 또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사는 수를 남겨놓기 위한 그 응수타진. 만약 막는다면 이때는 정말 복잡해져요. 이거 바로 이제 응징을 해서 날일자를 두고 또 끊으면 막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싸움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진행들은 너무 어렵죠.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둔다면은 흑도 이렇게 그냥 위로 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반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다음에 붙여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전이에요. 흑이 만약 이렇게 받아준다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도 부분적으로는 귀에 사는 맛을 남겨두었지만 흙 모양을 두텁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두터운 측면에서는 약간은 악수예요. 그래서 일단 붙였을 때는 흑도 약간은 엉성해 보이지만 이 교환을 결정짓지 않고 그냥 손을 빼고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귀에 사는 맛을 남겨둔 채로 또 붙여가니까 또 손을 빼서 두어가듯 이러한 진행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느끼시기에는 아주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나오는데 이 형태를 배기 둘 때는 젖혀서 늘어가고 이렇게 늘어서 두는 형태가 매우 큰 곳입니다. 네, 여기서도 방향에 있어서 어느 쪽을 막아야 되느냐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예전에 그 바둑 그 이론상으로는 걸칠 때는 항상 넓은 쪽을 걸쳐라. 그리고 삼삼을 팔 때도 발전이 있는 곳을 막아서 지켜라. 뭐 이러한 것들이 마치 공식처럼 좀 약간은 저희가 그런 고정관념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마세요. 어느 쪽을 막더라도 작전만 있으면 되고 거의 대부분요 승률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실전 진행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을 막고 네, 나를자를 씌우는 정석을 진행했습니다. 뭐 이때 붙여가면 복잡한 정석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뭐 젖히고 이렇게 끊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들도 네, 물론 지금 배석에서는 이 선택이 좋지는 않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기원급수로 1급 이상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끊어서 두어가는 변화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복잡하긴 합니다만 삼삼정석에서 이렇게 젖혀가고 뭐 여기서도 있는 수, 호구 치는 수, 젖히는 수 이렇게 있는데 축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흑이 축이 불리할 때 이렇게 백이 끊어가면 이런 형태에서 축 관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축을 안 보고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프로들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두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축을 보고 흑이 유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석이에요. 만약 축이 불리하면 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게 되면 보통은 여기서 이제 젖혀가고 기본적으로는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칠 때 또 이렇게 석점을 다시 호구를 쳐서 흑을 압박하고요. 흑도 약점을 이어서 백의 약점을 이제 백도 지켜야 되는데 젖혀서 있게 되고 이런 형태가 이 모양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하 쪽에 배석을 보셔야 되는데 우하 쪽의 정석이 흑이 좀 실리형 정석이죠. 두터운 정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약간 눌려있는 실리를 많이 차지했지만 백으로 두터움이 좀 장점인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붙이고 이제 이어서 두게 되면 이 형태에서는 이제 흑이 호구를 지켰을 때 자체적으로 빅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꼬부리게 되고 네, 꼬부리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끊어서 교환을 하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끊어 놓고 다시 이렇게 꼬부리고 젖혀서 있게 되는데요. 이제 수상전에 있어서 네, 이곳을 이제 흑이 젖혀 있게 되면 궁도를 좁혀서 젖혀 있게 되면 백도 이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수를 조이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체로는 빅이지만 이 자축 때문에 이러한 수들을 당했을 때 많이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수를 줄이는 먹여치듯 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백도 그냥 따내면은 한 점만 따내기 때문에 이어서 최대한 많이 따내는 방향으로 먹여쳐서 들어올 때 2점 따냈죠. 한 번 더 들어오면 3점까지 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흑이 선수 빅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앙을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서 받을 때 이렇게 잡아서 서로 이제 빅으로 타협이 되는데 발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좌상 쪽에 백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모양이 더 넓죠. 반면에 흑은 하변 쪽에 우하 쪽과 뭔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하 쪽에서도 제가 보시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리형 정석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성이 좀 백보다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석의 변화가 어렵지만 이런 형태 나왔을 때 특히 배석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나를자로 씌웠을 때, 좀 전에 이제 붙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뭐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따져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정답이 아닐 때도 많아요. 특히 지금은 그냥 치받아서 평범하게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추천하죠.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석으로 3.3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에요. 이렇게 젖히고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안쪽을 끊어서 베개 주문은 한 점을 잡아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 모양을 축소시키면서 두텁게 모양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사실 이렇게 잡더라도 승률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5대5로 호각이에요. 이렇게 두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두신다면 그냥 잡아서 이렇게 두어 보시고요. 하지만 실전에는 이 그냥 평범하게 받아주는 진행보다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바깥으로 쳐서 역시 3.3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정석 진행으로 두었습니다. 실전이에요. 실전에 바깥으로 치니까 단수 쳐서 돌리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는데, 아마도 이 정석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축관계를 보셔야 되는 정석이에요. 만약 백이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라면 단수 쳐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굉장히 두터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축이 불리할 경우에 이곳을 젖혀서 또 둘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전 선택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축을 보았을 때 축이 안 되네 하면 그냥 잡아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흙이 이렇게 단수를 한번 치고 나를자를 두고 나를자를 두어서 이렇게 타협하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형태도 참 재밌는 게 이제 정석 후에 거의 1번으로 많이 이렇게 나를자로 한 번 더 지켜두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러면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를자 또는 한 칸으로 다가서는 수가 이제 추후에 강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화 쪽에 또 흙의 한 칸이 좀 빛나는 자리에 놓여 있죠. 그래서 백이 다가갔을 때 막상 흙돌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갖다 두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뭔가 백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가가는 자리가 자세히 보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나오더라도 오히려 백돌이 흙의 한 칸 때문에 좀 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흙은 지금 가볍게 손을 빼고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때로는 지키는 것이 정수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화 쪽에 한 칸이 약간 간접 보완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백의 모양이 굉장히 커지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걸치는 수, 3.3 파는 수, 또 걸치는 수, 항상 화점에서는 이 세 가지가 1번으로 떠오르는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또 멋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4점 아래를 3선에 붙여가는 거예요. 이 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사실 일감으로는 백의 넓은 모양을 걸쳐서 들어가서 깨고 싶어요. 그러면 이 큰 모양을 여러분들 집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만약 만들려면 이곳을 이렇게 협공해서 두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공을 하면 무려 승률이 10%가량 떨어집니다. 놀랍죠? 이렇게 들어가면요, 흙은 이때는 제가 함정수 정석에서 소개했던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위를 들어가는 정석을 추천해요. 그럼 백도 치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끊어서 백 모양을 활용했을 때 인공지능은 흙의 승률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67% 정도로 흙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집으로 이 공간을 지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을 짓기보다는 이 흙 한 점을 곤마로 공격하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칸 뛰는 행마를 추천해요. 그러면 흙도 어디론가 벌려야 되는데
세 칸 정도 2립 3전으로 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 때 또 좀 전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귀에 준동하는 사는 맛이 남아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정도를 붙여갑니다. 젖히면 이어서 귀에서 크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끼워 있는 수가 정수이고요. 끼워 이었을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호구를 쳐서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걸치는 자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추천하는 블루스팟의 자리예요. 그리고 블루스팟만 쫓아간다 보면 이렇게 지금도 100도 좀 처진 나를자 또는 이렇게 붙여서 한 칸 띄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죠. 처진 나를자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수법들이 함정수에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막상 실전에서 전부 가능한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의 선택지가 그만큼 다양하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진 나를자 두면 오히려 벌리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막혀 있으니 벌릴 수가 있는 자리인데 처진 나를자를 두면 언제든지 이 미는 수, 들어가는 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편으로 흑도를 가볍게 보면서 행마를 해야 되는데 막상 공격을 당했을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흑으로 두기가. 그래서 걸치는 수가 블루스팟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 평범하게 두었을 때도 벌리는 것보다는 이 자리 다가가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또 붙이고 늘어가게 되고 또 만약에 그 공격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100으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최전구단은 100번인데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치는 수를 알지만 두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치영 선수가 이 붙여가는 수는 굉장히 지금 아주 좋은 타협의 의미에서의 아주 멋진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3-3을 파게 되면 맞고 밀 때 그냥 사실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서 이렇게 넓게 모양을 키워만 가더라도 이 다음에 이제 공중전이에요. 사실 바둑에서는 5선 그 이상의 공중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 4선에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3선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은 쉬워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4선도 이렇게 쉬우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이제 공중삭감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역시 공중삭감이 뜨죠. 지금 보시면 5선, 6선에서 돌이 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물론 승률상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두는 거예요. 3-3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밀고 두었을 때 아예 젖혀서 2단을 젖혀서 귀에 2점을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정석을 설명드릴 때 그 과거에도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정석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밀어가는 수가 아프지 않을 때 이 2점 잡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밀어가는 수가 젖히고 이렇게 똑같이 모양 키우기를 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을 키워서 둘 수도 있잖아요. 흑도 모양이 커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귀에 사는 맛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귀에서 보시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또 이렇게 행마를 하면 아주 쉽게 자세를 잡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석이 백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정석 선택이 있어서 인공지능은 놀랍게도 젖히고 2단을 젖혀서 가장 실속이 좋은 흑 2점을 제압하는 정석을 두라 하고요. 밀었을 때 젖혀가면 오히려 흑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밀면 약간 악수죠. 벌써 승률이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밀지 않고 빨리 백 모양을 들어가서 깨야 되는데 흑으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을 파는 것은 약간은 책략이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시합을 준비할 때 이제 상대가 어떻게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3-3하고 걸침이에요. 그래서 3-3을 파게 되면 이쪽 아래편을 먼저 파고 또 위편을 파게 되면 다 이런 그 계획들이 아마도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붙이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가 아주 재미있는 수예요. 똑같이 이제 막았을 때 이렇게 되면 집으로도 한 칸이라도 백집을 더 줄였고 또 나를자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의 실속이 좀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를자로 씌워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찌르고 나와서 끊었을 때 전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타개를 통해 큰 모양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둘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게 되면. 그래서 백이 이제 실리로 손해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잘 안 막죠. 물론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네, 안쪽으로 젖히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 승률상으로는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귀를 젖히고 늘어가니까 여기서도 만약 이어서 받는다면 두 칸으로 벌려서 아주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을 한껏 압박하는 이 느는 수, 집으로도 좀 예민한 수예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만약 민다면은 우리 애호가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행마가 일감으로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을 지켜주는 사선을 미는 행마는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네, 백은 받아주어서 실리를 챙기면서 만족이죠. 그래서 둔다면은 이 형태가 이렇게 두 칸을 했을 때는 미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칸보다는 한 칸을 띄어서 지키는 것이 이 모양에서의 정수입니다. 밀었을 때 호구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흙의 자랑이고요. 그러면 백도 다가가게 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눈목자로 한 칸을 띄게 되고 또 여기서도 선수 잡아서 이런 자리 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백이 두터운 형태를 이용해서 바로 이곳을 붙여서 젖히고 끊어서 또 다시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흙이 좀 타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다가갈 때 뭐 붙여두더라도 받아주고 이쪽을 벌리면 또다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약점을 지켜서 밀어가는 교환은 호구를 쳤을 때 약간 악수라는 겁니다. 밀었을 때 승률이 약간은 떨어져요. 백의 자세가 좋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허술해 보이지만 막 발빠르게 막 이렇게 두라 하는데 막상 이런 자리 끊겼을 때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그냥 늘어서 받아만 주더라도 백이 최정 구단이잖아요. 두터운 걸 좋아하고 또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백이 만족이죠. 여기서 그냥 잡는 것이 낫다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상변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평범한 발상으로는 사실은 한 칸이에요. 정석이에요. 그리고 블루스팟 자리이기도 하죠. 물론 이 자리가 떠오르는데 이 자리도 백이 이곳을 다가가게 되면 결국은 버릴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시달리는 형태가 됩니다. 또 끊어가면 너무 어렵죠. 보통은 밀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흑도를 압박할 수가 있고요. 좀 인공지능은 뭐 이런 자리 추천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칸이 두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가 떠서 근데 이게 높게 또 이렇게 가는 수가 밀면 늘어서 나를자를 두면 또 이렇게 네 좋은 수들이 계속 떠오르죠. 흙이 훨씬 더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해설이 길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김채영 선수가 나를자를 두었는데 이 수 자체가 승률상으로는 추천수에 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떴는데 이 수가 제가 보기에 추후 일어나는 변화를 대비하는 아주 멋진 행마더라고요. 일단은 백이 받았을 때 두 칸 벌리는 자세가 제격이고요. 백도 이런 형태를 끊을 수는 없어요. 단수 쳐서 두 점을 버리고 네, 두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체로 이런 교환 하시면 안 됩니다. 20% 마이너스예요. 옛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이 두었을 것 같은데 선수에서 후수로 바뀌는 장면이죠. 약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활용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그냥 두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잡았을 때 두 점이 크지 않습니다. 흑의 승률이 58%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나를자 씌우는 자리가 정수예요. 이렇게 돌을 버려서 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백으로서 이제 급소 자리를 이렇게 두어서 이때 끊어 잡는 것은 크잖아요. 아까는 그냥 끊어 잡을 경우에 단수를 당했지만 이렇게 끊어서 잡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흑돌이 크게 들어갔죠. 그래서 급소 자리를 두는 것이 정수이고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흑도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약점을 연결해 놓고 다시 나를자로 씌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수들이 전부 다 준비된 행마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 100이라면 아마도 한 칸을 띄었을 겁니다. 한 점을 그냥 무겁게 살리는 것은 너무 많이 눌려서 당했잖아요. 무거워지고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흑이 55% 정도네요. 흑도 허술해 보이지만 좀 약간 더 활발하게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타개가 아주 잘 되었죠.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또 상대 모양을 누르면서 견제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둔다면은 한 칸이 떠올라요. 그러면 한 칸을 띄었을 때 여전히 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나를자의 급소 자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나를자로 다가가고 싶은데 눈목자로 여유있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가게 되면 붙여서 젖히고 늘어서 이 진행도 나쁘진 않은데 늘면은 이 쌍립자리 급소가 굉장히 아픈 곳이네요. 이렇게 되면 막상 백도 두터워서 흑도 쫓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있게, 아까 근데 여기가 또 뜨죠? 여유있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를자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한술 더 떠서 아예 또 강하게 좀 흑의 승률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두면 밀면 또 한 칸을 띄고 늘면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서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서 다시 한 칸으로 이렇게 두겠다라는 의도예요. 밀면 늘어서 또 밀면 한 칸까지 띄어서 젖히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백의 진영에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백돌이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흑이 가져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를자로 씌웠을 때 이 한 점을 지금 가볍게 버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그냥 흑도 잡지 않고 이렇게 크게 잡아야 돼요. 그냥 막아서 잡는 것은 뒷맛은 깔끔하지만 중복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서로 호각입니다. 완전히 호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을 젖혀가죠. 늘면 다시 이렇게 늘어서 큰 곳을 가게 되는데 한 점을 버려야 되는 발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채영 선수가 작전을 잘 짠 거예요. 왜냐면 나를 잘 줄 때 받아주면 변벌림 자세가 좋고요. 이 자리는 급소잖아요. 누구나 두고 싶은 자리죠. 당연한 수인데 가더라도 이곳을 가고 벌리면 흑은 자세가 나오죠. 이곳을 두는 것이 일감이자 정수인데 이렇게 악수처럼 보이지만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나를자로 두텁게 씌워가는 행마. 이제 백으로 모른다면 한 칸을 뛸 것 같은데 흑이 오히려 역습을 했을 때 주도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갔어요. 한 점을 버리겠다라는 의도죠. 역시 흑이 이쪽 눈목자를 다가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재밌는 게 전 사실은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에요. 가까이 가서 밀 때 뛰고 늘 때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간 이유는 저는 제 생각에는 공격을 좋아하는 최정 구단이 당연히 한 칸을 뛸 걸로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둔 것이 아닐까. 정수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켜두더라도 타개를 하면서 두텀까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잖아요. 한 칸이 무려 12%가 승률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블루스팟 자리, 눈목자 자리 가고 실전 진행인데요. 또 한 칸을 뛰니까 다시 들여다보고
네, 백도 그냥 이어서 두면 호수가 되기 때문에 찝어서 이제 선수 모양을 이제 만들었지만, 하지만 흙도 두터워져서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다라는 거죠. 이게 몇 수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심리전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정수는 이거예요. 다가가면 눈목자. 네, 한 칸을 뛰는 것까지 정수고, 약점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지킨다면 조금은 악수이고, 손을 빼서 두었을 때 이게 끊어가는 변화가 아주 어려워요. 또 이제 역습할 수 있는 수들이 남아있는데, 저도 사실 공부를 했지만 다시 봐도 너무 어렵네요. 이런 수들이. 네, 흙으로 훨씬 더 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서 흙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자로 두는 수가 100은 2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밀어넣고 이렇게 타협을 하더라도 5대5로 호각입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100이 실전 심리상 살리고 싶은데 오히려 흙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전은 이렇게 한 칸 들갔는데 이 수가 10% 떨어져요. 정확하게 10% 마이너스입니다. 최정 선수가 둔 수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네, 이렇게 눈목자를 간 수. 사실은 이 수가 블루스팟이었는데, 네, 그래서 흙의 승률이 58% 정도로 올랐죠.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받았더라면은 아직은 호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눈목자 자리, 급소 자리가 아파서 공격의 주도권을 흙이 타개를 하면서 주도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는 수가 약간 실수예요. 그러니까 상변 그냥 한 칸 정도로 벌려서 두면 네, 안전하게 좀 실리를 확보하면서 백의 공격까지 좀 엿볼 수 있고, 이 자리는 붙이고 그냥 이렇게 젖혀서 두텁게 두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젖혀가는 수,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모양을 좀 두텁게 만드는 수. 네, 이렇게 두어서 다시 또 중앙으로 행마를 하게 되면 뒷맛이 나쁩니다. 베개 모양이요. 네, 이렇게 두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반 몇 수 안 되지만 지금 대략 50수 정도 알아보았는데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한 수 한 수 선택이 연속이에요. 처음에 보시면 우변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좌하 쪽의 정석 선택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 좌상기 쪽의 정석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추천수 자리 제가 일부러 띄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쪽을 걸치면 붙였을 때 모양을 키워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러한 정석도 우리 애호가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정석이잖아요. 붙이고 뻗는 정석. 근데 과거 정석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어서 사실 이 정석을 좀 약간은 3급 정도 이상의 기력에서는 안 두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뻗는 정석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세일 때가 많아요. 특히 모양 키울 때. 지금처럼 모양이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모양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붙이고 뻗는 수도 정수일 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 붙이는 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네, 오늘 긴 강좌 좀 시청해 주셔서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